요즘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 제가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무슨 궁금증이 생기실 때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그때그때 사연 보내주시면 잘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도 30대 초반 여자분이시고요. 스스로를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정신과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인데요.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늘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나 행동에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신과를 방문하고 상담을 받으면 나아지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약물로만도 이러한 예민함이 조절이 되는 건지, 아니라면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개선이 될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어머니가 애초에 불안도가 엄청 높은 사람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 것 같다고 추측만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신청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케이스거든요. 이분이 겪고 계시는 현상은 일종의 사회불안이랄까? 일종의 피해 사고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피해 사고라는 거는 저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는 정도가 지나쳐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비난할 것 같고 욕할 것 같고 이런 식의 해석들이 이제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자꾸 드는 거,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약을 꼭 드셔야 되고요. 약 드시면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로 항우울제나 아주 소량의 항정신병 약물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신과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어머니 얘기도 주셨어요. 본인처럼 굉장히 불안이 높은 편이셨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면 나도 그런 기질을 타고나서 비슷한 성향을 띌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 한 가지는 환경적으로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랐을 가능성이 또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힘이 아직은 경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할 때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고서 그걸 비슷하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셜 레퍼런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어머니의 그 반응들을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직장에 출근을 해서 오전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밥을 먹으러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내가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동료가 이렇게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반가워서 내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료가 나를 인사를 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최근에 실수한 게 있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마음이 좀 상했나? 나를 좀 싫어하게 됐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런 경향이 강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나? 아닌가? 하면서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그걸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파고들고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밥 먹으면서 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업무를 보려는 와중에도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분이 굉장히 가라앉고 불안해지고 이런 예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사연을 주신 분과 비슷한 분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고가 어떻게 벌어진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거꾸로 돌려보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거꾸로 돌려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후쯤에 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고 불안하고 좀 힘든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잠깐 멈춰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기분이 왜 이렇지? 언제부터 이랬었지? 맞아 아까 오전까지 괜찮았었는데 한 점심 때부터 그랬던 것 같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어서 체크를 해봤더니 그때 횡단보도에서 그때 그 사람 마주친 다음에 내가 그랬구나
라는 게 체크가 된다면 그때 또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지? 내가 뭘 느꼈지? 아, 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은 걸 보고서 내가 요즘 그 사람한테 뭐 실수한 게 있나? 그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런 것들을 떠올렸구나. 그래, 내가 그러면서 불안해졌구나. 우울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복귀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석했던 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조금 지나친 추측이네. 그렇지 않고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너무 과하게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빠져들었구나 라든지 이런 좀 이제 판단들이 가능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쉬워질 때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약이 좀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훈련해 볼 부분은 자기 스스로 마음 상태를 자꾸 관찰하는 거죠. 반복해서 관찰하다 보면 자신의 특성 같은 것들을 일부 캐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 내가 좀 지나치게 걱정하고 상대방의 생각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이번에 또 반복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거기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아주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에서 잘 쓰는 방식인데요. 내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 그렇게 해석한 내 생각이 사실일까? 뭐 다른 가능성은 없나? 뭔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기분 상태가 변하거나 좀 예민해지는 것 같다, 불편한 느낌이 든다 할 때는 잠시 멈춰서서 본인의 마음 상태를 잠깐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조망해보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